한 네티즌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폰 12 미니를 쓰는 중인데요. 아이폰 SE 3세대로 갈아타고 싶어요. 어차피 광각 카메라는 전혀 쓰지도 않고 카메라 하나로도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도 아이폰 SE가 더 좋고요. 배터리만 괜찮으면 갈아타고 싶네요. 그 마음은 정말 이해하지만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함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이폰 SE 3세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이폰 SE 3세대에 관심이 있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SE 3세대를 아이폰 SE 2세대랑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현재 아이폰 8, 10, XS, 11, 12 어느 기종을 쓰는 분들이 갈아타면 이득인지, 어떤 기종은 갈아타면 오히려 다운그레이드인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아이폰 SE 시리즈는 기존 제품을 영리하게 재활용해서 만든 저가형 모델이잖아요. 구형 아이폰에 들어갔던 폼팩트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프로세서는 아이폰 13에 들어간 것과 같은 최신형을 넣어버렸죠. 완성된 제품을 놓고 따져봤을 때 좋은 듯 안 좋은 듯 살짝 헷갈리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59만 원이라는 가격을 대입해야 그제서야 얘기가 되죠.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50만 원대 후반의 스마트폰이 150만 원이 넘는 갤럭시 S22 울트라보다 더 강력한 칩셋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요. 물론 뭐 그 외의 요소들은 굉장히 처지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이폰 SE 1세대 제품은 아이폰 5S 폼팩터를 활용한 4인치 아이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SE 2세대 제품은 아이폰 8의 폼팩터를 활용한 4.7인치 모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SE 3세대 제품은 적어도 아이폰 10이나 아이폰 XR처럼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아이폰 SE 2세대 제품과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출시됐던 아이폰 8의 디자인을 2022년에 다시 써먹었다는 뜻이겠죠. 네, 이게 아이폰 SE 2세대, 이게 3세대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박스 높이가 달라진 게 보이시죠, 여러분? 2020년에 나왔었던 아이폰 SE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직 그 시절이야. 아이폰 박스 안에 어댑터가 있었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박스가 조금 더 통통하게 나왔죠. 근데 오랜만에 아이폰 SE를 손에 쥐어보니까 되게 가볍고 뭔가 예쁘기는 하다. 제가 두 컬러 차이를 궁금해하시길래 아이폰 SE 2세대 화이트 모델이랑 아이폰 SE 3세대 스타라이트 모델을 들고 왔거든요. 박스를 치우고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화이트 컬러가 정말 창백하고 뽀얗게 하얀 A4 용지 같은 쿨톤의 화이트라면 스타라이트는 조금 더 골드가 가미된 아이보리 느낌의 컬러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비교했을 때는 오른쪽에 스타라이트가 좀 되게 누리끼리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비교해서 봐서 그렇고 이렇게 스타라이트만 따로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색감이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이죠. 저는 사실 이런 크림 컬러를 굉장히 좋아해서 최근에 애플이 선보이고 있는 스타라이트 컬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알루미늄 마감 부분도 잠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아이폰 SE 2세대는 좀 더 그 실버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아이폰 SE 3세대는 골드빛으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모습을 딱 보여드릴게요. 앞모습은 여러분 말할 게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디자인이 같은 만큼 대부분의 스펙도 아이폰 SE 2세대 모델과 아이폰 SE 3세대 모델이 비슷합니다. 4.7인치의 화면 크기, 1334750 해상도의 LCD 패널, 그리고 625니트의 최대 밝기, 홈 버튼에 내장된 2세대 터치 ID 지문인식 센서, 후면에 싱글 카메라 디자인. 무게가 144g으로 3세대에서 4g 정도 줄어들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에 들고 사용했을 때 차이라고 인식할 정도는 아니죠. 사실은 이 두 제품이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은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일단 칩셋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현존하는 모바일 칩셋 중에 최고 성능이라고 불리는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랑 똑같은 성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연산 속도나 효율, 그래픽 처리 성능 모든 부분에서 전작인 2세대 제품보다 앞서게 됩니다. 어쩌면은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같은 다른 하드웨어에 비해서 이 칩셋이 약간 오버스펙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고사양 게임을 돌릴 때도 부드럽고 매끄러운 그래픽을 경험할 수 있지만 최신 칩셋이 들어가서 가장 좋은 점은 그만큼 이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모델이 앞으로 꽤 오랫동안
iOS 업데이트 대상일 거란 얘기고요. 게다가 이번에 아이폰 SE 시리즈 최초로 5G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도 수명을 연장해 주는데 한몫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15 바이오닉 칩이 카메라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볼까요? 사실은 그걸 말하기에 앞서서 좀 싱글 카메라가 여전히 좀 아쉽기는 해요. 여러분, 2022년에 이게 뭔가요? 얼마 전에 공개됐던 갤럭시 A53 모델은 거의 비슷한 59만 원대에 출시됐는데 걔는 무려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갔거든요. 심지어 아이폰 SE 2세대랑 아이폰 SE 3세대의 후면 카메라는 스펙상 완전히 똑같은 동일한 하드웨어입니다. 이 똑같은 싱글 카메라를 ISP를 통해서 얼마나 끌어올렸는지가 관건이겠죠. 자, 사진 결과물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해가 강할 때 역광에서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왼쪽이 아이폰 SE 2세대, 오른쪽이 아이폰 SE 3세대입니다. 얼핏 보면은 약간의 색감 차이 외에는 별로 차이 나는 게 없어 보이지만 뒤통수의 머리카락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스마트 HDR4를 지원하는 아이폰 SE 3세대에서는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의 디테일이 더 잘 표현됐죠. 그리고 머리카락 끝부분을 셔츠에 닿아 있는 부분을 확대해봐도 선율도에서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디퓨전을 지원하게 된 아이폰 SE 3세대의 결과물이 어떤 차이를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내에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다시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책 위에 쓰여있는 글씨나 각기 다른 카펫의 소재 질감 같은 부분이 오른쪽에 아이폰 SE 3세대에서 훨씬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다른 사진 한 장 더 보실까요? 이번엔 조금 더 어두운 공간에서 카펫이랑 방석, 모자 이렇게 텍스처가 다른 사물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촬영해봤습니다. 방석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역시 오른쪽에 아이폰 SE 3세대 사진이 질감이나 이 패브릭의 그 디테일이 잘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러그나 볼캡에 자수가 있는 부분 표면의 질감, 그리고 책에 쓰여있는 글씨 모두 오른쪽 사진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보이죠. 이래서 애플이 똑같은 카메라를 여태 재활용하면서도 당당했었나 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진 결과물이 좋아졌습니다. 내친 김에 아이폰 12 미니 그리고 아이폰 13 미니와도 사진을 비교해 볼게요.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면 패브릭 소재의 질감이나 어두운 부분의 노이즈 억제력 면에서 당연히 아이폰 12와 아이폰 13 시리즈의 사진이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한 결과를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아이폰 SE 3세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 않아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촬영 장소가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어두운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어두울 때 사진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번엔 4장을 쫙 보여드릴게요. 왼쪽부터 아이폰 SE 2세대, 아이폰 SE 3세대,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3 미니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3 미니는 야간 모드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결과물에 확연한 차이가 벌어지네요. 아이폰 SE 3세대가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게 아쉽긴 합니다. 확실히 아이폰 SE 2세대부터 동일하게 사용해온 이 싱글 카메라의 하드웨어가 야간 모드를 구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아이폰 SE 2세대랑 3세대의 저조도 촬영 결과물이 보여주는 차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결론을 내자면 사진 결과물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인물 사진인데요. 아이폰 SE 3세대는 싱글 카메라의 특성상 하드웨어로 인물 사진의 아웃포커스 효과를 구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사차일 때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음식 사진이나 다른 정물 사진에서는 인물 사진 모드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하드웨어가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데 어떻게 사진이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똑같이 셔터를 찰칵하고 눌렀을 때 프로세서가 얼마나 많은 연산 작업을 얼마나 빨리 해내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아이폰 SE 3세대에서는 디퓨전 기능을 통해서 저조도 사진의 화질을 훨씬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 번 셔터를 누르는 동안 여러 장의 사진을 동시에 기록해서 그 중에 최적의 값을 합성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 버전의 노출량을 픽셀 단위로 분석해서 최적의 노출값을 찾아서 병합한 뒤에 사진 속 각 영역의 피사체에 맞는 텍스처랑 질감을 살려서 사진을 완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디퓨전 기능이 아이폰 SE 2세대에는 없었지만 3세대 카메라에는 적용되면서 큰 차이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촬영 결과도 비교해 볼게요. 동일하게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한 결과인데요. 확실히 노출이 갑자기 바뀔 때도 아이폰 SE 3세대가 조금 더 빠르게 노출과 초점을 잡고 컬러나 디테일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생각보다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을 보정하는 성능도 아이폰 SE 3세대가 좀 더 좋기는 하지만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거를 비교해봤을 때 예전에 나온 이 아이폰 SE 2세대의 동영상 성능이 여전히 너무 좋아서 좀 놀랐습니다. 확실한 건 두 기기 모두 같은 가격대의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좋은 동영상 성능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 제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홈 버튼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인식해 볼게요. 홈 버튼의 터치 아이디 인식 속도는 전작과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센서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배터리인데 제가 아직 기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시점에서 리뷰를 하는 거라서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작인 아이폰 SE 2세대에 비해서는 효율을 개선하며 동영상 스트리밍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이 늘어나서 최대 10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스펙상의 시간이 정확히 아이폰 12 미니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했을 때는 아이폰 12 미니랑 같은 배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폰 SE 2세대라 비교했을 때는 배터리 시간이 나아졌고 같은 폼팩터를 사용하면서 배터리 효율을 이만큼 끌어올린 게 대단하긴 하지만 여전히 하루 종일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사용하기에는 아쉬운 배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신형 아이폰이랑 비교한다면 맥세이프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선 충전 속도도 아쉽게 느껴지고요. 돌비 애트모스나 애플의 공간 음향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잠깐 이 아이폰 SE 3세대를 사용해본 입장에서 어떤 기종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든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원래 아이폰 SE 2세대를 사용하던 분인데 기존의 폼팩터의 그 사용자 경험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아이폰 SE 3세대 굉장히 추천합니다. 특히 터치 아이디, 이 홈 버튼 디자인을 계속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이만한 기기는 없죠. 디자인이 똑같아서 지겨울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성능이나 카메라 차이는 크게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시간이 아쉽다고 말하긴 했지만 같은 사이즈에서 아이폰 SE 2세대보다는 3세대가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2세대 제품을 쓰던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제품에서는 5G 네트워크를 쓸 수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죠. 가격적인 부담이 적은 모델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아이폰 A 시리즈나 그보다 이전의 기기를 쓰던 분들한테도 가성비 아이폰을 찾고 계셨다면 망설임 없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폰 XS를 쓰던 분들도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애매해요. 듀얼 카메라에서 싱글 카메라가 되는 거고 페이스 아이디에서 터치 아이디로 바뀌는 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OLED에서 LCD로 바뀐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나기 때문에 나는 페이스 아이디가 불편해서 홈버튼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더 가벼운 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아이폰 XS 쓰시는 분도 3세대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오히려 원래 LCD 탑재 모델인 아이폰 XR을 쓰던 분들은 터치 아이디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아이폰 SE 3세대로 옮겨 타도 크게 불편할 것 같지 않아요. 무게도 훨씬 더 가벼워지기도 하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배터리 시간도 더 짧아진다는 건 참고해주세요. 제가 좀 의외였던 거는 커뮤니티 댓글에서 아이폰 12 미니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아이폰 SE 3세대로 넘어갈까요?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SE 3세대를 두고 고민하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자, 일단 아이폰 12 미니에서 갈아타겠다는 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폰 12 미니 쓰는 중인데 어차피 광각 카메라는 전혀 쓰지도 않고 싱글 카메라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홈버튼 지문 인식이 얼굴 인식보다 훨씬 편했기에 구형 모델이지만 그립네요. 개인적으로는 측면의 둥근 디자인도 지금의 각진 디자인보다 훨씬 더 그립감이 좋다고 생각해서 배터리가 아이폰 12 미니보다 비슷하거나 나은 수준이라면 바꿀 마음이 있어요. 댓글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카메라를 좀 잘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싱글 카메라로도 충분하거든요. 게다가 아까 보셨겠지만 아이폰 12 미니랑 비교했을 때 아이폰 SE 3세대의 카메라가 야간 모드 상황을 제외하면 크게 빠지지 않았고요. 홈버튼이랑 둥근 디자인에 대한 선호는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씀해 주셨던 그 배터리 스펙도 사실은 아이폰 12 미니랑 아이폰 SE 3세대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하지만 구독자분 그래도 갈아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고려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저는 가장 다운그레이드하기 힘든 게 OLED와 LCD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넷플릭스라도 보면은 진짜 아이폰 SE 3세대에서는 명암비 차이가 엄청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폰 12 미니가 무게도 더 가벼운데 화면 크기도 보시는 것처럼 더 크거든요. 아이폰 SE 시리즈에서는 HDR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눈에서 크게 체감이 될 수 있고요. 홈 버튼에 대한 그리움이 이 디스플레이의 엄청난 차이를 이기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아이폰 13 미니와
그리고 아이폰 SE 3세대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이 비슷한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 가벼운 무게를 선호하기 때문에 미니 모델이랑 갈등하고 계신 거겠죠. 아이폰 SE 3세대의 무게는 144g입니다. 140g인 아이폰 13 미니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여러분, 무게를 제하면 1대1로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거의 모든 스펙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아이폰 SE 3세대를 택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홈 버튼 디자인을 굉장히 선호하고 최신형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나 성능에 딱히 니즈가 없는 경우, 그리고 아이폰 13을 쓰고는 싶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오로지 가격 때문에 아이폰 SE 3세대를 고민하는 경우. 전자인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폰 SE 3세대를 사시면 됩니다. 근데 후자인 경우에는 정말 더 저렴하다고 해서 아이폰 SE 3세대를 사는 게 이득일지 다시 따져보자는 거죠. 아이폰 13 시리즈가 카메라 기능, 명암비, 해상도, 화면 밝기, 스피커, 배터리 시간까지 모든 게 더 좋은데 이걸 포기하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애플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정말 대가리를 잘 굴리는 게 아이폰 SE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가격을 59만 원대로 맞추면서 최저 용량도 64기가로 출시했어요. 사실 64기가 용량은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128기가를 선택하면 66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버립니다. 근데 아이폰 13 미니 같은 경우에는 95만 원에 판매 중인 최저 용량이 128기가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128기가를 구입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아이폰 SE 3세대랑 아이폰 13 미니의 가격 차이가 36만 원이 아니라 29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29만 원을 내고 아이폰 13 시리즈를 샀을 때 따라오는 것들이 나한테 별 가치가 없는지 아니면 충분히 매력적인지 29만 원을 절약해야 되는지를 좀 더 따져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비교했던 모델들이랑 다르게 최신형 모델인 아이폰 13 미니는 가격 차이 이상의 메리트가 29만 원 이상의 메리트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사실 이걸 품고 있는데 이걸 사면 굉장히 나중에 쓰다가 화가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생각해야 돼. 이걸 쓰다가 나중에 다시 이걸로 가면은 더더욱 돈을 낭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아이폰 SE 3세대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컨폰이나 아이폰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특히 이번에 카메라 성능이 이만큼 좋아진 게 놀라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은 뭐냐면 예고 드릴게요. 초록색 아이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린. 왜 웃으시죠, 피디님?